화려한 손잡이 장식과 섬세한 문양을 가진 아름다운 칼 환두대도. 환두대도는 왕과 그의 버금가는 세력가들이 소유했던 위세품이었다. 그리고 문양은 삼엽과 삼환두에서 용과 봉황으로 발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칼의 이동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환두대도와 신라시대 군제와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를 찾았다. 신라의 군제를 지위에 따라 배열하고 거기에 출토된 칼의 질서를 대입시킨 것이다. 그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활용했다. 삼국사기엔 신라 군제의 직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장군, 대관대감, 제감, 감사지, 소감, 화민 등 다양한 군 직위가 나온다. 이들과 환두대도를 연결시킨 것이다. 덕천이의 삼엽 환두대도는 제감과 소감의 직위에 해당한다. 삼엽 환두대도는 신라 육정에 제감이나 소감이 착용하는 칼입니다. 따라서 덕천리 거분의 주인공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 주둔한 대당이라는 군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 경부사령부의 중령이나 소령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약 1500여 년 전 경주 부근에서 신라의 대표적인 칼 삼엽 환두대도를 가졌던 무덤의 임자. 이 부분에서 출토되었는데 환두부는 동쪽이고요. 이 돌이 지금 이 부분. 그는 당시 이곳에서 중소규모의 수도 방위 부대를 지휘하던 장교였다. 전체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한 79cm 정도 됩니다. 다른 유물과 달리 피장자의 몸에 부착된 채 발견되는 환두대도. 그것은 바로 무덤 주인의 신분 증명서인 것이다. 무덤까지 가져가는 신분증이었던 환두대도. 이런 환두대도는 특히 백제와 신라 그리고 이 가야 지역에서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환두대도들은 가장 최고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용복문 환두대도입니다. 자, 이 용복문 환두대도는 총 40여 자루가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등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16자루가 학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칼을 좀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환두대도 중에서 가장 명품으로 인정받은 칼입니다. 바로 무령왕의 환두대도입니다. 이 출토될 당시의 모습 그대로인데 15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탓인지 그 원형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보니까 이 환두는 녹이 많이 슬어 있군요. 그러나 그 문양은 아주 뚜렷합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장식판과 금실, 은실로 감아놓은 이 손잡이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또 칼집은 뭐 거의 다 훼손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칼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날, 즉 이 도신도 아주 거의 다 녹이 슬어서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참 토기와는 달리 이 철제 유물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 명품의 본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무령왕의 칼을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환두대도에 담긴 과학기술과 예술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환두대도는 대부분 칼날의 훼손이 심하다. 철제 유물의 한계인 것이다. 삼국시대 칼날의 재질과 제작 기법 등을 분석하여 환두대도의 원형을 연구하는 곳을 찾았다. 이곳에선 백제와 신라, 가야의 칼들을 분석하고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소환두대도의 칼날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녹이 슬어 이미 떨어져 나온 칼날 부스러기를 선택했다. 칼날 조각을 잘 고정하고 전자현미경으로 칼날의 조직을 살폈다. 칼날의 재질과 제작 방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칼날은 아래 위로 두 겹의 쇠를 붙인 흔적이 뚜렷하다. 화면 아래쪽의 검은 부분은 담금질을 한 흔적이다. 열 처리 과정에서 생긴 탄소량 때문에 검게 보이는 것이다. 환두대도의 제작 기법은 철 소재를 4번에서 5번 정도 단접을 통해서 반복 단타와 열 처리를 통해 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의 전체 모양은 먼저 만든 다음에 날 부위에 강한 인성과 강도를 주기 위한 열처리 조직이 보이고 있고요. 환두대도의 칼날은 4겹 이상의 쇠를 붙여 만들었다. 그렇다면 고대 환두대도의 제작엔 어떤 특징과 비밀이 숨어 있을까? 환두대도의 제작 기법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를 찾았다. 백제라든지 가야에 많고 환두대도는 그 당시의 그 첨단 기술을 모두 집약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제작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나무를 다루는 목공예라든가 금속을 다루는 금공예, 그 다음에 가죽을 다루는 혁공예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또 금속 공예 같은 경우에는 도금을 하는 거라든지 또 두드리는 판금이라든지 또 무늬를 새기는 조금이라든지 또 환두의 그 전체적인 형태를 주조하는 주금이라든지 또 칼날을 이렇게 두드리는 단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당시의 최고의 기술이 모여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석현 씨는 전통 방식 그대로 우리의 칼을 복원해내고 있다. 전통 기법으로 칼을 만드는 것은 이런 상감 기법처럼 전 과정을 수작업에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한다. 작업의 난이도 또한 매우 높다.